헌법 소원 관련된 판례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68조 2항의 그 헌법 소원 관련 판례들이 먼저 나오는데, 그 제가 앞에서 위헌법률 심판 쪽 판례들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은 헌법 소원이라고 하지만 그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영업 정지 처분, A에게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 법치 행정의 원리 때문에 그냥 안 하죠. 이 법률에 근거해서 영업 정지 처분을 하죠. 뭐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그러면 법원에 A라는 사람이 이거 영업 정지 처분을 다투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이제 요거에 대한 인용 판결을 할 건지 아니면 기각 판결을 할 건지 판단을 할 때 요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뭐 이렇게 뭐 재량이 일탈 남용인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그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에 들어가는데, 그 법원에서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데 이 법률이 뭔가 좀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거에 따라 이 재판의 내용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래서 위헌법률 제청을 할 수 있어요. 확인해 달라고. 직권으로. 아니면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위헌 법률 제청해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헌재에 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해 달라. 아니면 직권으로 저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위헌법률 제청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요 위헌법률 제청 신청에 기각을 하면,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헌재에 이 사람이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하는 거죠. 뭐 이 법률인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고. 그러니까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은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구조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68조 1항 권리구제형 헌법 소원 바로 밑에 있으니까 이제 그 공부를 이제 그쪽에서 하면 이제 그 본질을 자꾸 이제 까먹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68조 2항은 아까 그 그림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그 본질이, 그걸 계속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68조 2항의 헌법소원과 입법부작위,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 우리 봤죠? 그래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왜냐? 그러니까 있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건 뭐예요? 68조 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쪽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 그래서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된 게 요게 뭐예요? 부진적 입법부작위죠. 그래서 부진적 입법부작위는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요 위에 거.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는 진정 입법 부작위죠. 요거는 뭘로 다퉈야 돼?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8조 1항의 헌법소원으로 다퉈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조를 아시겠죠? 그래서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 부작위를 다투는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률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법률 자체의 유연을 다투는 취지로 이해될 경우에는 그 법률이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될 수 있다. 중요한 지문이죠. 자, 관습법이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줄 앞에서 봤죠?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했죠.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구관습법은 비록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과 같은 효력. 그래서 관습법도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495페이지 여기서 했었죠? 자, 맨 위에 관습법이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그 밑줄 이 사건 관습법은 맨 아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된다. 자, 여기를 왜 폈어요? 그 아래 판례하고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대법원의 비교 판례. 관습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태도예요. 밑줄.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그 법원이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불응할 수 있으므로 결국 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의 태도하고 헌재의 태도가 나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헌 제청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기각 결정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자, 아까 같이 자,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근데 그 법원이 위헌법률 제청을 해줘서 이 법률에 거기에 따라 요 법률이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따라 여기서 취소소송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위헌법률 제청을 안 해. 그래서 직권으로 안 해서 이 A라는 사람이 위헌법률 해달라고 제청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해. 그러면 그래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이 취소소송의 재판은 중단이 돼요, 진행이 돼요. 자,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요 재판이 정지되지가 않죠. 진행이 되죠. 그래서 확정이 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그 41조에 의해서 그 직권으로 여기서 위헌법률 제청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제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재판이 정지가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왜? 자기네가 하는 거니까. 근데 요 신청에 의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게 위헌법률 제청할 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을 하게 되면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재판을. 그래서 이게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이 확정됐는데 그래서 확정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서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법률에 대해서 위헌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죠. 헌재법 75조 7항에 의해서. 그래서 청구는 3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동판결이 이미 확정.
되었으나 청구인이 동소송 계속 중에 아까 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 바, 그런데 재판이 정지가 되지 않아서 확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랬죠. 근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게 되면은 당해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헌재법 75조 7항에 의해서. 그래서 위 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 자, 75조 7항 보시면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해당 이 소송사건, 요게 아까 기각 결정하고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하는 경우에 이 재판이 정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될 수가 있는데, 자, 헌법소원이 인용된 것은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은 계속해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8조 2항에 의한 위헌심사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종국 결정 이전에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재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가 된다. 행정소송의 피고인, 자, 이 판례도 중요해요. 행정청이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자, 다시. 자, 보통 행정청이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법원에 내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상대방이 이 사람이 보통 일반 국민이 68조, 그러니까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위헌법률 제청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행정청이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그러니까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고 68조 기각되면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청도 위헌법률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은 구체적 규범 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것을 요건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 적합성까지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 객체가 아닌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 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행정처분한 주체인 행정청도.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 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 통제를 위하여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의 제청 신청을 할 수 있고 68조 2항에 그러니까 기각 결정되면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68조 2항 후문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파기환송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그 개념부터 잡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파기환송. 보통 이제 소송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거 이렇게 개념이 잘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이렇게 판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힘들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파기환송이 뭐냐?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정한 일정한 사유, 그러니까 파기 사유가 있어서 원심 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되는데, 원심 판결이 파기되면 동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할 필요가 생긴다. 이 재판을
상소법원 자신이 하는 것을 파기 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보통 이제 3심 법원인 대법원에서 그 항소심 2심에 보통 이제 환송하게 돼. 그걸 이제 원심법,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 환송. 그러니까 대법원 자신이 딱 해서 이거 잘못된 해서 거기서 스스로 판단하는 걸 파기 자판이라고. 근데 대부분 사실 자료를 다시 수집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심인 주로 2심, 그 1심에 하기도 하는데 주로 원심법원이 2심에 보내요. 그래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서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 환송이라고요. 이 경우에 새롭게 사실과 증거를 조사, 이게 사실 심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판하지 않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제 환송받은 그 원심법원 주로 2심인데 환송 판결이 2심으로 환송받은 게 선고되면 사건은 환송받은 법원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따라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2심이 다시 재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해요. 그 다음에 환송 판결의 기속용. 그 대법원까지 갔다 거기서 니네가 전에 한 판결 잘못됐으니까 다시 그 사실 심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이 재개가 되는 거야. 2심이 다시 재개가. 이 경우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 그래서 환송받은 법원에 다시 사건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 2심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 거기에 다시 불복할 때는 어떻게 돼? 다시 대법원에 불복해서 다툴 때는 그걸 뭐래? 재상고라고 해요. 재상고. 그래서 대법원 갔다 환송받으면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2심에서 3심으로 이렇게 올릴 때는 그때는 이제 재상고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후문에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 절차가 포함되는지. 자, 파기환송 전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그래서 68조 2항 41조 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까 68조 위헌법률 재청 신청이 기각된 때는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재청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됐죠.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 재청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가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 절차가 포함되는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돌아온 원심법원으로 다시 돌아온 여기가 요 당해 사건 소송 절차 포함된다. 그래서 68조 2항 후문은 당사자가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는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 절차는 물론 대법원에 의해 파기환송되기 전후의 소송 절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 모두 포함. 당해 사건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 자, 1심에서 2심, 3심으로 갔죠. 파기환송돼서 다시 2심에서 사실 자료를 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때 다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거 다시 심리하라고 해서 여기서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 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게 다시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서 아까 재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불복하는 경우에. 아니야, 상소 절차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 정의 유연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기본권 주체성. 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질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국회의원은. 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라는 게 무소속 자, 그 어떤 뭐 민주당에서 뭐 어떤 뭐 잘못을 저질러서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면은 당에서 제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아요. 그럼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으면은 힘이 하나도 없죠. 그 개인으로 가니까 무슨 교섭단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이런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는 없죠. 이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일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 일반 국민에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만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조항에 대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런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자,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성이 원칙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그 경우를 보는 거예요. 자,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법이나 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는 공권적 지위를 행하는 경우가 아닌 중요한 게 여기죠. 사경제 주체,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러는 거나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권력 주체의 관계에서 지배복종 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아주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 수행하는 경우. 그래서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닐 뿐으로 기본권 주체가 될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경제 주체에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자, 원칙과 예외 이런 식으로 계속 기억을 해두세요. 법학 적성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자, 공고.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공고. 각종 시험의 공고가 단순히 상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는 거에 불과하다면 거기서 뭐 무슨 기본권 침해의 어떤 뭐 직접성이나 이런 게 인정되지 않잖아. 근데 대상이 되지 않지만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개인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헌법소원의 대상성이 인정돼. 예를 들어 법령에는 무슨 가산점 이런 걸 두지 않았는데 공고하면서 거기에 뭐 가산점을 이렇게 하기로 한다. 이러면 새로운 내용을 공고에 담는 경우는 그때는 공고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전문 대학원 협의회는 최선 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에 의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 주체 시험과 관련돼서 그래서 2018년도 적성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일시는 위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을 여기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 공고는 헌법 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네,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가 공권력 행사예요. 재정부 장관 정부 예산안 편성행위는 그냥 자기들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산안 우리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예산안 편성. 자, 이 사건 예산안 편성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 그래서 헌법 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행위는 직접적인 법률로 발생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왜냐?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증권거래소의 상장 폐지 확정 결정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 해당되는지. 자, 한국증권거래소 이게 국가 무슨 뭐 공권력 행사의 기관이에요? 법적 성질부터 이제 검토하죠. 이제 자,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 및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증권거래법 72조 규정에 따라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유가증권 상장, 매매거래 공시 등의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으로 기본적인 성격은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이다. 자, 민법상 사단법인. 그냥 이렇게 잘 몰랐으면 지금 이렇게 그 기억을 하시면 되죠. 한국 증권거래소가 그러니까 민법상 사단법인에 불과하구나. 일반 사인인 증권회사를 회원으로 설립해서 사단법인이구나.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공권력 일반 사단법이니까 그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죠. 뭐 상장 폐지 결정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유가증권의 상장은 피청구인과 상장 신청법인 사이에 상장 계약이라는 아까 민법상 사단법이니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상장 폐지 결정 및 상장 폐지 확정 결정 또한 그러한 사법상의 계약 관계를 해소하려는 아까 한국증권거래소 피청구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 한국증권거래소는 그 법적 성질이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폐지 확정 결정은 헌법 소원의 대상에 따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거 한 번 했었죠. 법규 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 이게 헌법 소원성 인정. 원래 행정규칙 또는 요거 행정명령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무슨 그 훈령이라든지 뭐 예규. 그래서 그 행정부 내부에서 뭐 일일 명령, 뭐 그 서로 뭐 숙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휴일날 뭐 이건 어떻게 하니까 그 내부에서 이런 거에서 그 대외적으로 그 국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데 이게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죠. 재정인지 비록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원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데 그것이 상위 법령과의 위임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자체적으로 말고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라고 본 거죠. 마찬가지로 재량 준칙이 되풀이 시행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성이죠.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재량권 행사의 준칙으로서 규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돼서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관행 기관은 자기 구속을 받게 되죠. 형동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정법 하시면 이게 그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